새어머니는 내가 사람으로 살 자리를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버릴 작정이었다. 다만 값을 받고 버릴 궁리만 했을 뿐. 나의 존재는 그녀의 눈에 단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내 몸은 거래의 대상이었다. 산골 깊은 곳, 사람 발길 끊긴 외딴 집에 사는 늙은 남자에게 나를 값을 매겨 넘겼다. 마당 한가운데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울 자리를 잃어버린 여자처럼 울면 더 싼 값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었다. 이 절망이라도 값있게 팔아야 한다는 비뜬한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말없이 앉아있던 남자는 끝내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어딘가 멀리를 향했고 나의 얼굴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새어머니는 내 몸을 물건처럼 늘어놓고 말 잘 듣고 애도 잘 낳을 몸이라며 침을 튀기듯 떠들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못질되듯 박혔다.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기능하는 신체일 뿐이었다. 돈이 놓였다. 엽전꾸러미들이 마루 위에서 살랑거렸다. 그 소리가 내 인생의 끝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사라질 자리라는 것을, 산에 묻힐 장소라는 것을. 새어머니는 돈을 챙기고 돌아섰다. 산길을 따라 들어온 그 집은 낮에도 어두웠다. 지붕 위로 나무가 자라고 햇빛은 가지 사이로만 반짝거렸다. 밤이 되면 그곳은 다른 세계였다. 숨소리조차 삼키는 곳이었다. 나는 벽에 귀를 기울이고 잠든 척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남자는 말이 없었고 나는 더 말이 없었다. 그렇게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날을 견뎌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몸을 굳혔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숨을 참았다. 이것이 산속 깊은 외딴 집에서의 삶이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가까워진 시기였다.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불러올랐다. 이 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공포였다. 이 산속에서 이 남자의 피를 받아 태어날 아이. 그것은 나와 같은 운명을 반복할 존재였을 수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고 기척도 없었다. 마루 위에는 돈다발 하나와 짧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읽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라졌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이 깊은 산에서 아이를 안고 죽으라는 뜻이라 여겼다. 새어머니에게 팔린 이상 이 남자에게도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나기로 정해진 것이었다. 나는 마루 위에 쓰러졌다. 이 산이 나를 삼킬 때까지 그것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밤 해가 지고 숲이 숨을 고를 무렵 집 밖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다. 돌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천천히 집 주변을 맴도는 기척. 나는 숨을 죽였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려는 것일까? 또 다른 거래가 벌어지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알게 된다. 그 남자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산은 밤이 되면 사람을 시험하듯 숨을 고른다. 바람은 골짜기를 타고 돌아 나오고
나무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울음이 되고 그 울음이 다시 골짜기를 타고 산등성이를 넘어간다. 밤의 산에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바로 그것이 산이 사람을 시험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남겨진 엽전 꾸러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도 닿지 않은 채 지프로 감싼 그 작은 덩어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한 달빛 아래서 맥박을 뛰는 듯했다. 풀어보지 않아도 얼마쯤 되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필요한 만큼만 말없이 두고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것도 너무하지 않았다. 돈도 정도 말도 이 엽전이 나를 살리려 남긴 것인지 아니면 이 산과 함께 나를 끊어내기 위한 것인지 그때의 나는 알 수 없었다.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산에 오래 살지 않은 여자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남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닿기 전부터 짐을 꾸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언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왜 나를 두고 가시는 겁니까? 같은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산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처음 이 산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으로 들어갈 때도 나를 볼 때조차 시선은 늘 한 박자 늦었다. 내 눈과 마주친 뒤 한참을 더 흘러야 그제야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얼굴이었다. 마치 그는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와 다른 속도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를 산에 묻혀 사는 사내라 불렀다. 마을에 내려갔을 때 들었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마치 그가 귀신이기라도 한 양.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산에 숨은 것이 아니라 산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가 묵직하게 당겨오기 시작한 것은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아이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련이라고 생각했다. 임신 중에 있다던 그런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무언가 다른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뱃속의 생명이 제자리를 흔들고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 깊은 산속에서 나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와 닿았다. 차가운 손으로 내 가슴을 누르는 듯한 공포였다. 먹을 것, 불을 피울 장작, 사람의 손길, 약초를 캐는 법, 피를 멈추는 법, 아이를 받아내는 법. 이 산에서는 그 어느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남자가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이 산에 있었는지, 자신이 왜 여기로 왔는지 답답한 질문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집 뒤편에서 돌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졸음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귀를 곧바로 깨워놓았다. 돌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밟은 것이 밀려난 것 같았다. 짐승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산에서 오래 살지 않아도 사람은 안다. 짐승의 소리와 사람의 발소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짐승은 그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의도가 없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의 발소리에는 언제나 무언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조심스러움이든 서두름이든 결연함이든.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은 배 위에 얹은 채 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도 그런 내 공포를 감지한 듯 잠시 고요해졌다. 잠시 뒤 집 둘레를 천천히 도는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집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걸었다.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가 떨어졌다. 또 다가왔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마치 누군가가 거기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 나는 등을 더욱 마루에 눌렀다. 숨을 쉬는 것마저 미안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노크도 없었다. 다만 집 주변을 맴도는 발소리, 그것뿐이었다. 그 사람 아니, 그것 은마치 나를 재는 듯했다. 나의 온기를 감지하려는 듯했다. 그 뱃속의 생명을 알아채려는 듯했다. 긴 시간이 흘렀다. 아니면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밤의 산에서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 먼저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였다. 사람을 두고 가놓고 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말로는 내지 못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 산 전체를 채웠다. 아니면 처음부터 산에 담겨 있던 분노가 나를 통해 울부짖은 것일지도. 집 밖의 기척이 일순간 멈췄다. 그리고 이내 산속으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아니라 흩어지는 입김처럼 밤바람 속으로 녹아드는 듯 사라졌다. 날이 밝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비운 것이었고 이 산에서 나와 아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밤새 맴도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마지막에 나의 분노에 물러난 것도 모두가 뭔가의 신호였다. 다만 그 이유를 그날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산은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밤새 흔들리던 나무들도 아침 햇살 앞에서는 제자리를 찾은 듯 서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망각이 아니었다. 산은 무엇도 잊지 않는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마루에서 내려와 우물가로 갔다. 물은 차가웠고 손을 담그자 정신이 또렷해졌다. 밤의 혼란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뭔가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 방문자의 자취처럼. 산은 늘 이랬다. 밤에는 사람을 흔들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다시 하루를 내민다. 나는 엽전 꾸러미를 아랫방 장독 뒤에 숨겼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이라 부르기는 어려웠다.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늘 눈에 띄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찾을 것이었다. 찾도록 두었다. 그 돈은 도망친 흔적도 아니었고 미련의 표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산에 남긴 마지막 책임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의 일부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산 아래 길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짐을 맨 산에 둘이 길을 더듬어 올라오고 있었다. 약초꾼들이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낯 것이었다. 밤에 그것과는 다른 목적이 명확한 발소리였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았다. 사람이 살고 있었군요. 그 말에는 놀람보다도 경계가 먼저 섞여 있었다. 산속에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늘 의심부터 받기 마련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산의 예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약초꾼 중 늙은이가 집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산이 예민합니다. 나는 그 말에 괜히 숨을 골랐다. 예민하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밤의 방문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산 자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길을 내려갔다. 그의 침묵 속에는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마치 그는 어떤 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날 이후로 산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것은 산이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자주 집 둘레를 살폈고 밤이면 불을 쉽게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올까봐, 그것이 누구일까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봐. 아이도 내 마음을 아는지 밤마다 몸을 뒤척였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미 산의 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의 공포를 벽 너머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산속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의 마음도, 아이의 숨결도, 바람의 방향도,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것을 흔들었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산비는 아래에서 맞는 비와 달랐다. 소리는 작았고 시간은 길었다. 그것은 산의 호흡이었다. 산이 자신을 씻어내는 시간이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장작을 옮겼다. 배가 더 묵직해졌다. 아이가 크고 있었다. 이 산에서, 이 비 속에서.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왜 이 산을 떠났는지, 아니, 왜 떠나야 했는지. 산을 지키던 사람이 산을 비워야 할 만큼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내 뱃속의 아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자리를 떠올렸다. 그는 늘 해가 지기 전 같은 자리에 앉아 산을 바라보곤 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마치 산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 자리는 지금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 비워진 것인지 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비는 사흘을 내렸다. 산길은 무너졌고 개울은 불어났다. 산은 사람을 가둔다. 그것이 산의 방식이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이도 그 사흘 동안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산과 함께 숨을 참는 것처럼. 산은 사람을 시험할 때 늘 이렇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생각만 하게 만든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말없이 고쳐놓은 지붕, 비에 젖지 않게 덮어둔 장작, 늘 같은 자리에 놓인 연장들,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들. 그는 자신이 떠난 뒤를 이미 준비해 두고 간 사람이었다.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그 사실이 며칠이 지나서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소리였다. 망설임 없는 발걸음, 명확한 목표를 향한 걸음. 나는 문 앞에 섰다.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도 않았다. 배를 안고 문 앞에 서서 그 발소리를 맞이했다. 문 너머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산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낯설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목소리. 누군가 확인하듯 묻는 목소리.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이 섰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두려움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다.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 너머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그럼 이제 산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산은 사람이 떠난다고 비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남겨진 사람이 산의 몫이 된다는 것을, 산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 그곳에 서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문 안쪽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제 몫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다. 마치 내 말에 응하듯. 문 밖에서는 더 묻지 않았다. 발소리는 곧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이 물러나는 발소리가 아니라 확인을 마치고 떠나는 발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산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을 버리는 사람은 끝내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아이를 품은 내가 이제 그 책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산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인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비로소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마을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 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약초와 씨앗, 그 사람이 남긴 산의 언어들. 나는 그것들을 손 위에 펼쳤다. 산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내 것이 되어야 할 약속의 언어였다. 내 뱃속에서 아이가 또다시 움직였다. 산과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한 비가 그치고 산은 다시 길을 열었다. 무너졌던 흙길은 며칠 사이 굳어졌고 개울은 제자리를 찾았다. 산은 늘 그랬다. 사람이 견딘 만큼만 길을 내주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드물게 집을 찾기 시작했다. 약초꾼, 짐을 진 행상, 길을 잘못 든 나그네. 그들은 집 앞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안쪽을 살폈다. 산속의 집은 늘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늠해야 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사람이 산다 들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대답했다.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더 묻지 않았다. 이 산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집을 바라보는 눈에 경계보다 기대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 기대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산에는 빈자리가 생겼다. 산을 드나들며 길을 알고 사람을 가려보고 필요한 만큼만 내어주던 자리. 그 자리를 사람들은 쉽게 비워두지 않았다. 어느 날은 낯선 산의 셋이 집 앞까지 올라왔다. 말수가 적고 걸음이 빠른 사내들이었다. 나는 문 안쪽에서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이 집이다.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집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나는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았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약초꾼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길을 알고 산을 헤아리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오래 켜두었다. 아이도 유난히 잠들지 않았다. 산은 사람의 기척이 잦아질수록 더 조용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이 지키던 것은 산 그 자체가 아니라 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산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 아이의 배가 조금 더 불러왔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나는 집을 비우지 않았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나는 그 사람이 남긴 길을 하나씩 확인했다. 집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길, 나무 아래 숨겨진 돌계단,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 틈. 그 길들은 지도에도 없고 말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산을 오래 지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길이었다. 어느 날 그 길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 사람은 내가 먼저 다가가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았다. 산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쪽이 늘 약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다시 그 산의 셋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나는 그 질문을 곧바로 알아들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 그럼 이 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남은 사람이 지킵니다. 사내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다.
여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산은 사람의 몸을 보지 않습니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사내들 중 하나가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산을 오래 다닌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제야 말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사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빈자리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몫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인지, 그 기준이 이제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아이도 그날 밤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이 산이 이제 우리 둘의 자리임을 알기라도 한 듯.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움직임이 전보다 잦아졌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방향을 잡는 듯 했다. 나는 그 변화를 말없이 받아들였다. 산에서 배운 것은 대부분 말없이 견디는 일이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왔다. 그는 혼자였고 짐도 없었다. 걸음이 느렸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문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산을 처음 오르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이 산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이 맞습니까?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이 집에 있었지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산에서는 이름을 먼저 부르는 쪽이 늘 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나무로 깎은 패였다. 거기에는 익숙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그 사람이 늘 지니고 다니던 것, 그분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문을 열었다. 산에는 패를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분은 이 산을 오래 지켰습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 이것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나는 패를 손에 쥐었다. 나무의 결이 손에 익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손을 기다리던 것처럼. 이 산은 더 이상 혼자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산에는 그 말만 남기고 산을 내려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곳에 올 것도, 아이가 태어날 것도, 그리고 내가 이 패를 받을 것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산에 남아 있었다. 산 전체에 스며 있었다. 바람 속에, 나무의 결 속에, 돌의 냉기 속에. 다시 산을 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집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눈을 오래 들지 않았다. 산의 기운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집 앞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그 사람이 늘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산길은 그 표시를 기준으로 열리고 닫혔다. 어느 길은 사라졌고 어느 길은 드러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오르지 않았다. 그날 산의 셋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산이 당신을 받아들였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산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남는 사람을 남길 뿐이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었다. 남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계속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산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었다. 아이도 그 순간 움직였다.
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 산에서 이름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아이가 이 산과 무엇을 나눌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집 앞의 표시는 더 뚜렷해졌다. 나는 그것을 매일 갱신했다. 산을 찾는 자가 있으면 멈추게 하고 차가운 계절이 오면 길을 막았다. 그 사람처럼 나도 이제 산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산의 첫눈은 늘 조용했다.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고 모든 흔적을 같은 높이로 만든다. 그날 밤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울음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숨은 단단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불 앞에 앉았다. 산은 그날만큼은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맞아주었다. 마치 이 아이를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의 피부는 따뜻했고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 작은 생명을 가슴에 안고 밤새 헤아리지 못할 감정 속에 있었다. 이것이 두려움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둘을 함께 담은 감정인지. 며칠 뒤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다. 이 산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존중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왔다. 눈 덮인 산길 위에서 그 사람이 늘 서 있던 자리에 섰다. 그리고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이 산은 너를 가두지 않는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다. 다만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을 내어줄 뿐이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이렇게 남았고 남겨진 사람의 몫은 이렇게 이어졌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이지 않는 약속처럼. 나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발자국은 눈 위에 남겨졌고 그 발자국들은 내가 걸어온 길을 증명했다. 산은 오늘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와 함께 이 산의 몫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은 산에서 나온 이름이 될 것이고 아이는 산속에서 그 이름을 살아갈 것이다. 패는 이제 내 손에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 있던 패가. 그리고 그 패는 언젠가 누군가 다른 손으로 옮겨갈 것이다. 산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산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고 또 새로 오고 떠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산의 일부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불 위로 아이의 작은 섀도우가 움직였다. 다시 한 생명이 산의 숨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밤새 불을 켜두었다. 산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나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